발표할 내용은 국내판을 사용하는 순환 이동식 보일러에 대한 특성이랑 그다음에 요 순환 이동식 보일러가 98년 10월에 2호기가 준공을 해서 상업 운전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호기가 99년 10월에 준공을 해서 운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이랑 그다음에 동해 화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특성이랑 운전 기법이라고 제가 제목을 써놨는데 운전 현황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상의 여러 그 과제를 지금까지 한 3개 정도 이렇게 수행을 해왔었는데 그동안 과거에 김상동 교수님이랑 그다음에 김상동 교수님하고 또 조대 최종훈 교수님께서 직접 또 과제 참여를 하셔서 또 많은 도움을 주셨고 물론 송경호 교수님도 참여를 하셔서 도움을 주셨고요. 기타 여러 이동청 관련되시는 전문가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국내선이라는 특성이 저희 전력 생산을 보면은 99년, 2005년 예상치까지 보면은 원자력, 그 다음에 석탄, 화력, LNG, 오일, 그 다음에 탄소 이렇게 나눠봤을 때 원자력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 예상치죠. 그 다음에 나오는 석탄, 화력, 그 다음에 LNG, 기타 등등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 화력이 이 세 가지를 합친 거니까 원자력보다 좀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그 중에 석탄을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석탄, 화력, 석탄 사용 소비 패턴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수입 유연탄에 의존한 미분탄 화력 발전소가 거기에 대부분 의존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그걸 기준으로 발전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 끄트머리에 무연탄의 소비량을 나타내는데 근데 이미 하지만 국내 석탄 산업의 어떤 활성화가 보호 차원에서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연탄 소비를 좀 더 이제 활성화하고 유지하고 그런 차원에서 들여온 게 국내탄을 사용하는 순환 이동식 보일러 동해안으로 순환 이동식 보일러가 이러한 필요성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전력 생산량은 1, 2호기 각각 200MW 되고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고요. 스팀량은 600g 스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한국 무연탄을 사용하고 있고 굉장히 크고 또 첫 번째 저급탄을 사용하는 CFD 보일러로서는 크고 처음으로 건설이 돼서 상용화된 보일러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끌어왔었습니다. 각 1, 2호기를 보면 저희가 94년에 처음으로 엔지니어링 스타트가 시작이 돼서 그다음에 98년 10월에 1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고 99년 10월에 2호기가 상업 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5년 정도만 지났습니다. 밴드 유저는 한국전력이었는데 저희가 발전회사들이 이제 자회사로 분리되면서 동서 발전에서 순환용 쪽 분야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저는 동서 발전 주식회사가 분류하고요. 기본 디자인은 ABC에서 디자인을 했습니다. 원청 기술하는 루룩이라고 하죠. 루룩에서 원청 기술을 갖고 있는 디자인 컨셉으로 보일러를 디자인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용 CFD 보일러를 보면은 여기 지도상으로 보면 이런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 대부분 유연탄을 사용하거나 서산이나 대산 부분의 힘내동인 쪽에서 코크를 사용하는 CFD 보일러를 제외하고 대부분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여기 나타난 중소규모의 유연탄 사용 보일러가 있고 반면에 동해 화력의 1, 2호기는 순수한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200MW 일렉트릭으로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해 화력 보일러는 타입이 인도화 형태로 된 실내에 건설이 되어 있고요. 자연 순환형, 벨트 시스템, 밸런스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요게 이제 보통 말하는 순환이동식 라이저에 해당하는 노에 대한 라이저가 있고 여기서 제가 순환 에서 사이클을 통해서 룹실 형태의 기계에서
말씀하신 기본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외부 열평이라고 해갖고 여기 이제 기포진치 형태로 이루어졌고 이쪽으로 일부 이제 순환이 되는 커머스톤에 출원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FA AC를 통해서 바텀으로 해제가 나와서 처리되는 것을 띄고 있습니다. 이 높이는 이제 32m, 그 다음에 너비는 19m, 가로 길이가 7m로 굉장히 큰 보일러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 에스펙트 레이쇼가 2대1 정도 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디자인 컨셉에 의하면 좋은 표현 미싱을 위해서 2대1 정도로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이드 쪽에 스타트업 번호가 초기에 이제 철물질을 발현하는 스타트업 번호가 4개가 달려있고 초기 기본 설계는 SO2가 180ppm, 그 다음에 낙스가 250ppm으로 설계가 되는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기준이 150ppm에서 강화가 되면서 150ppm에 맞춰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이게 지금 옆에서 보니 사이클론이 하나가 다른데 이게 19m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형태죠. 사이클론이 행방향으로 지금 3개가 나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3개가 나와 있고 요 각각 FB H로 3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시스템을 띄고 있습니다. 이 안에 그 대부분의 그 기포, 그러니까 FB H하고 FB Ac로 말씀드린 열교환기나 해제 처리를 포함해서 연소로 안에 모든 노즐 형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T 스타일, T 스타일 노즐이라고 되어 있는데 ABC, 페이턴트로 성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면 이게 궁극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좀 추후에 고쳐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클론은 3레이어 리프렉터리 라인을 형성을 해서 그래서 좀 강하게 꾸며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실코트로 부르는데 보통 동영상에 원래 있는 롭실 형태로 비기적 형태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롭실 형태의 비기적 형태고요. 그 다음에 FB, 이제 사이클론, 위쪽에 있는 사이클론을 통해서 내려온 솔리드가 롭실 통해서 다시 컴버스터로 들어갈 때 일부가 바이패스 돼서 외부 열교환기인 FBH를 지나서 다시 컴버스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조절해주는 밸브 형태가 이제 무슨 마개 형태로 전진, 후진을 반복을 하면서 그 솔리드 양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나머지 이제 보일러 시스템이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보면은 퓨얼 피드 시스템인 19m의 각 행방향으로 6개의 퓨얼 피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개당 950대는 1000kcal이 가능해서 시간당의 연료량은 책임지고 있고 3개 흡사 사이드로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톤은 홀이랑 같이 합쳐서 들어가는데 따로 이제 2개의 라임스톤 사이드를 갖고 있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이런 그 동해 화력은 일반 CFV 보일러 형태라고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시스템은 그렇다고 치는데 공적으로 제가 한국 무연탄을 사용을 하는 동해 화력 특성에 맞춰서 보면은 한국 무연탄의 특성이 기존의 무연탄 성질과는 매우 한이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수분도 좀 미량이고요. 그다음에 QR분은 굉장히 작게 포함이 되고 반면 이제 회제가 30에서 45, 48까지 포함이 되면서 하나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S나 N은 이렇게 적은 포션에 속합니다. 이런 석탄의 특성을 좀 살펴보면 굉장히 휘발분이 낮고 해제압력이 높고 발열량은 그냥 4,500에서 5,000kg 칼로리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지만 하드보드 인덱스나 보시면서 직접적으로 유연탄에 대해서 기계적 강도가 좀 약한 그런 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특성의 휘발분이 굉장히 작고 그 다음에 탈 수 있는 금방 탈 수 있는 쿠션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동해화력의 요게 디자인된 파티클 사이즈, 제시된 파티클 사이즈고,
그다음에 실제 그 한광에서 가지고 와서 폴 크러셔에서 이렇게 갈아서 사이드에 집어넣어서 유동층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입도 공터가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보면은 큰 것도 많고, 그다음에 작은 것도 많습니다. 또 유동층에서 대략 유동화가 잘 되는 300에서 2mm 아니면 600마이크로 이 사이 정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순환이동층에서 적절한 성능도 표현하고 하는데 이 작은 것하고 이 큰 게 현재까지도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그 무형탄의 특징 중에서는 비교적 열충격 강도가 좀 약합니다. 생각보다. 애쉬가 많고 휘발분이 적어서 휘발분에 의한 내화에 의해서 폭발해서 깨지는 그러한 그 이펙트가 작을 걸로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는 열충격 강도가 굉장히 작아서 잘 부서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초기 투입이 되자마자 이 미세 입자들이 또 생성을 하기 때문에 실제 초기 원탄에 들어있는 미세 입자들보다는 들어가서는 좀 더 많은 미세 입자 포션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초기 입자를 어떤 연소 순환이동식 연소 장치에 집어넣었을 때 바로 카리발 대노의 입자보다 연소됐을 때 입자 부분이면 굉장히 미세 입자들이 많이 생겼고 또 굉장히 깨져갖고 또 공포가 와이드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그 한국 무역탄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이제 유연탄을 피지에서 그냥 단순하게 승화시켜서 유배감을 보고 무연탄의 감량을 보는데 초기 그 발화 온도를 그냥 보면은 여기 이제 수분 증발에 여기 휘발유 증발하면 나머지 이제 추악 컴버스션이라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무연탄은 휘발유나 그 수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초기 무연에 별로 나타나지 않다가 그냥 이그니션 돼서 추악가 하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초기 그 이그니션 발화 온도를 보면 대략 유연탄은 400도 초반에서 갔다 갔다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유연탄 같은 경우는 600, 500 이상 600 정도에서 6, 700에서 어떤 경우는 250 정도에서 이그니션 되는 그래서 이렇게 반응 그 초기 점화 온도가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랬지만 초기 그 발화 온도도 높고 그다음에 잘 타지도 않습니다. 잘 타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액티베이션 에너지하고 프리퀀시 패턴 웨이트를 유연탄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3배에서 많게는 10배 정도 변화 속도가 느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연탄의 특징이 굉장히 타지도 않고 입도도 디자인에서 제시한 것을 나쁘고 그 다음에 일단 타기 시작해도 연소 속도도 느리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만 이렇게 또 잘 깨지고 초기에 이런 입자를 집어넣었을 때 온도에 대해서 또는 입자 사이즈에서 보면 굉장히 잘 깨지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타는 것도 보면 유연탄 그게 폴리시콜이랑 코리아 한국 무연탄의 연소 형식을 보면 대략 완전히 타는데 요거 한 1000초 정도 그리고 같은 게 연소 조건에서 몇 규모의 순환용층 반응에서 연소 조건을 했을 경우는 대략 30초 정도에서 3배 정도 연소 시간이 걸리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 입자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타는 시간이 많이 틀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그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연료하고 그 특성을 원래 디자인에서는 이렇게 운전을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별로 써놓은 거 없어요. 대략 호흡이 이 정도 라인스톤이 이 정도 들어가고 프라이머리 에어로 이만큼 그리고 H가 순환이동층 높이 별로 들어가는 공기량을 보시면 있습니다. BM 100% 로드를 냈을 때, 그다음에 75% 로드, 50% 로드, 30% 로드를 했을 때, 거의 공기량을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은 높이에 따라서 대략 연소가 잘 될 것처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략 여기 보시면은 1, 2차 공기가 대략 65에서 35, 이렇게 1차 공기가 한 60에서 65 정도 들어가고 2차 공기가 한 30% 정도 100% 정도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가 이제 감소함에 따라서 2차 공기량이 많이 줄고 반면에 이제 1차 공기량을 많이 늘어주는 운전 특성으로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 디자인은.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도내 화력에 대해서 초기에 이제 운전 디자인들을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높은 온도 분포하고, 그러니까 높은 온도, 그 다음에 초기에 배드 매트리얼을 가열하는데 너무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이제 문제점인데, 높은 온도는 이제 실포트하고, 그러니까 룹실하고 사이클론 쪽에 굉장히 높은 온도를 띄는 걸로 나타났어요. 1000도에서 1100도. 그 다음에 콤버스터도 880에서 920도까지 조절이 안 되고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클링커를 형성할 수 있는 높은 온도를 제공을 하고, 클링커는 이제 실퍼트나 콤버스터 내 클링커가 많이 생성이 됐고, 사이클론 벽 쪽에는 이제 파이프들이 붙어서 이제 파울링 형성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또 이제 이 배드매트리얼 가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초기 이그니션도 굉장히 나쁘고요, 석탄이. 그리고 길어지기 때문에 자꾸 이제 미세 석탄 입자들이 뒤로 날아가면서 그냥 연소 반응을 하는 게 아니냐 해서 좀 후단부 연소가 굉장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된 거는 서큘레이션 레이트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처음 예상치나 설계치보다 서큘레이션 레이트가, 보통 저희는 서큘레이션 레이트를 솔리드 홀드업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솔리드 홀드업 자체가 그러니까 라이저 상부 쪽에 솔리드 홀드업이 한 100mm HP가 나와야 되는, 170에서 190 정도의 밀리미터 HP가 나와야 되는데, 실제 돌려보니까 100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석탄의 입도 공고 자체가 좀 디자인이랑 많이 틀어져 있어갖고 나타날 현상입니다. 이걸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마찬가지로 서큘레이션 레이트가 작기 때문에 열 부하 배분이나 열 전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현상을 나타내서, 마찬가지로 높은 온도 분포를 나타내고 굉장히 불안정한 배를 컨디션을 나타냈습니다. 또 이 높은 온도하고 낮은 서큘레이션 레이트 때문에 반면에 SO2 에미션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서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CFS 모듈레이션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유동화 불균일에 의한 형성이 나타났는데, 유동화 불균일은 노즐이 아까 보여드린 T스타일, 그런 노즐을 썼더니 시팅이 좀 심화가 되고, 그래서 플러깅이 되고, 그 영역이 비유동화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클링커가 생성이 돼서 자라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화가, 이게 입도 공포를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굵은 입도가 좀 많이 다량 섞여있기 때문에 파티클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운전 조건에 의해서 운전을 하게 되면은 FBAC나 FBH 기포이동 추후 운전이 있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전부 다 파티클 세그리게이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굵은 입자가 아래로 가라앉아가지고 작은 입자는 반면에 굉장히 좀 활발하게 날아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서 굵은 입자가 점차 클링커 형성하는 어떤 소스로 작용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백 시프팅이라는 게 뒤로 이렇게 흘러서 테이프에서 떨어지는 노즐을 통해서, 노즐에서 원래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라인을 많이 청소를 하고, 헤더라고 그렇죠. 공기 분배 라인을 때문에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쪽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시스템을 모디피케이션 하거나,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기존 운전에서 좀 바꾸면서 오토마이제이션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연료를 좀 특성화시키거나 어떤 좀 해석을 함으로써 연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거하는 것이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디피케이션은 크게 이제 사이클론, 그 다음에 노즐,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드레인 라인, 기타 등등을 이제 모디피케이션을 했었고요. 그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퍼레이션에서는 저희 콜드 CF 리액터를 만들어서 현재가 갖고 있는 사이클론 다이나믹 특성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랩스케일 연소로 해서 연료의 특성을 좀 파악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걸 종합적으로 뭐 시뮬레이션 코드를 써서 운전에 대한 예측이랑 일단 그 접근해야 될 운전 지향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썼습니다. 초기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수행했던 모디피케이션 예를 보면 높은 온도로 인해서 이제 클링커가 생성이 되는 거, 실포트하고 사이클로즈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그 시스템 모디피케이션이면 실포트 그 라인, 스탠파이프라고 하죠. 사이클론 지나서 실포트로 떨어진 라인에 에어레이션 라인을 굉장히 많이 달았습니다. 35군데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대충 막 막힐만 하거나 막 클링커 생성하는데 너무 막 구멍을 뚫어서 에어를 계속 주입을 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LCV 쪽에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클링커가 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어라인을 또 달았습니다. 주위에 생기지 말고 해서 에어를 주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마음에 안 드니까 윈도우를 그 실포트 넘어가는 쪽에 달아놓고 눈으로 코팅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온도가 그래도 높아지니까 사이클론 인내 쪽에 워터 스프레이 노즐을 달았고 온도가 올라가면 그냥 물을 뿌려주는 그런 라인을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높은 컴버스터의 높은 온도는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배드메디아를 컴버스터로 집어넣는 시스템을 또 만들어서 모래나 코어에 차가운 매질을 집어넣는 일을 끌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초기 배드메디아를 가열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야 이거 빨리 가열하자 그래갖고 랜스 버너라고 해서 댄스 쪽에다가 직접 버너를 집어넣어서 배드메디아를 가열하는 방법을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프레션 레이트가 작기 때문에 사이클론은 개조해보자 해서 볼텍스 파이버 길이를 좀 길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이클론 인내 쪽에 유속을 좀 높게 해주기 위해서 인내 덕트 쪽에 너비를 좀 줄였습니다. 줄여서 사이클론을 개조했고 그 다음에 유동화가 잘 안 돼도 그 클링커가 생기는 거는 노즐을 백시프트를 막기 위해서 노즐 오리피스 그 앵글이 그 로프 앵글 좀 더 스티프하게 꺾어버리고 요 모양도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솔리드 드레인 라인도 여러 군데 설치해서 클링커가 생길 만한데 다 뽑아버리자 해서 드레인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DAC도 마찬가지로 솔리드 드레인 라인을 만들고 그리고 그래도 이제 잘 안 되니까 배드메디아를 좀 균일하게 만들어서 넣어보자 했고 배드메디아를 FDHE 또는 실포트 쪽에 순환되는 배드메디아 굉장히 입도가 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 입도를 전체 유동적 컴버스트하고 원래 사용을 하자라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요 표시된 거 빼고는 나머지는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나니까 다 쓸모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런 것들 지금 그리스 에어레이션 에어라든지 뭐 랜스 버너, 배드메디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나중에 운전상으로 전부 다 극복이 돼서 현재는 다 사용하고 있지 않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별표는 것도 그나마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그 디자인 개조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초기에 문제가 있을 때 저희 쪽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그냥 일단 하이드로 다이나믹 스터디를 동해화력 해제에 대해서 그다음에 모래에 대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냉간 순환 이동식 장치를 만들어서 그리고 이 사이클론이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는 비슷한 그 냉간 순환 이동식 장치를 만들어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 예전 학원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대략 뭐 인벤토리랑 유속에 따른 솔리드 홀드업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코드상에서 이제 입력하게 되는 특히 콘스탄트라든지 그 다음에 각 그 사이클론 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센터하고의 그 솔리드 수단 양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정보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눕실 쪽에 그 솔리드 서큘레이션 레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느냐 또는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자료로서 여러 가지 시험했습니다. 보통 국내에서는 많이 그 UMF 눕실 쪽의 오퍼레이션 자체를 UMF에서 대략 UMF 언더랑 어퍼라인 왔다 갔다 하는 솔리드 서큘레이션을 조절하고 있는데 실제 그 상용 플랜트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큰 유속을 보통 디자인 밸류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눕실이나 실포트 유속을 조절해서 솔리드 서큘레이션 레이트를 조절하는 것보다는 실적으로 운전
안정화가 먼저이기 때문에 높은 유속으로 그냥 충분한 이동화를 시켜서 그 데드존이 없고 그다음에 클린커가 생성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는 유속 범위로 보통 디자인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30UM 정도로 제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 기초 단계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순환이동층 연소로 조그만 하나 만들어서 이쪽에서 앞에 그 보여드린 그 석탄의 깨짐 현상이라든지 연소 특성을 고착을 했었습니다. 그 깨짐 현상을 잠깐 또 보면은 이거 아까 보여드린 거 석탄 무연탄을 깨진 거를 이렇게 쭉 좀 자세히 봤더니 초기에 그 무연탄 모든 석탄에 봤더니 초기에 이런 그 덩어리 클러스터들이 많이 표면상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털어도 잘 안 떨어지는 덩어리들이 많이 붙어 있고, 이게 이제 원탄이고, 열분해고, 그 다음에 완전 연소인데, 열분해되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고, 연소되면서 완전히 그냥 그 처한 형태가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초기 크랙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초기 크랙이 열분해되면서 굉장히 심화되면서 깨지는 현상으로, 효율적으로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마찬가지 이제 어떤 그 다음에 또 무연탄 자체가 아까 하드버그 인덱스 말씀드린 하드버그 인덱스의 변화하고 그다음에 열 충격 강도하고 굉장히 유사한 그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한국 무연탄은 대략 잘 깨지는 무연탄하고 봤을 때 깨지는 형태가 거의 비슷하거나 좀 많이 깨지는 그런 현상을 나타냈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요 유연탄이 요거보다 좀 덜 깨지는 유연탄이긴 한데 요거보다 좀 잘 깨지는 유연탄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이드로 다이나믹스 그 스타디에서 얻은 그 여러 가지 자료하고 석탄 지금 깨지는 거죠. 프래그멘테이션, 열 충격에 의해서 깨지는 프래그멘테이션이나 그다음에 그 마모에 의해서 깨지는 그 어투이션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상수를 저희가 얻어갖고 이런 고유동층 그 모델에 좀 대입을 해서 동일하게 성능을 예측하는 일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이 모델은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냥 두스 모드로 저희가 실행을 해서 두스 모드로 이제 보는 효과를 대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수나 지수나 이런 걸 고치고 유저가 사용하기 편리하게 그런 인도모드를 고쳤었습니다. 그래서 공학 성능이나 압력 공법, 저희가 그냥 유동층하는 분들이 알기 쉬운 압력 공법, 솔리드 홀드와 온도 공법, 입도 공법, 백가스 공법 정도만 그래프 형태로 표현되고 썼습니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하는 일 중에 그 사이클론 개조 전에 사이클론 그 볼텍스 파이너 길이라든지 사이클론 인내 그 위드스 조절이라든지 사이클론 인내 그 높이 조절에 따라서 대적으로 다이아메터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인지 그런 걸 예측을 해서 대략 비슷하게 맞췄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그 현재 에피션시하고 향후의 에피션시 증가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디스차지 그 애쉬량이라든지 서큐레이션 레이트라든지 그러니까 백가스 분포의 변화라든지 그런 것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제 개조 전하고 사이클론에 따라서 임팩트를 보면 동향을 보면 개조 전하고 개조 후에 다른 그 시스템 그 모디피케이션에 비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사이클론 개조 자체가. 그래서 솔리드 홀드업 자체도 굉장히 증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도도 초기에 굉장히 높았다가 솔리드 서펜트가 증가함에 따라서 열과 그 배분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콤보스트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운전 기법을 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콤보스트 온도를 낮추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뒤쪽 그 사이클론 온도라든지 실컷 온도도 조금씩 하향 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온도가 안정이 되면 백가스도 낙스나 삭스 쪽에도 굉장히 이펙트가 크게 나타나는 걸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툴을 근거로 해갖고 이쪽에서 이제 기존에 디자인된 운전 변수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근거로 해서 입도 변화라든지 1, 2차 분기, 석탄 중량 감소, 또 과잉 공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을 이제 그래프로 좀 배워갖고 말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입도 변화에 따라서 대략 그때 초기에서 약간 이제 안정화 찾아가는 단계였고 대략 요 입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배드에 대한 활용을 해라라든지 기타 보시는 게 대략
다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만 쉽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공기량 증가라든지 과잉 공기비, 그다음에 전체 차, 그다음에 연소로 운동의 부하에 따른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운전 쪽에서 저희가 많이 접근했던 게 공기비 프라이머리하고 세컨다리 에어 공기비를 많이 초기에 조절을 했었습니다. 순환량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순환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제 세컨다리 에어 쪽에 브레인을 전부 다 닫아버리고 그걸 프라이머리 에어 쪽으로 많이 돌리는 운전 방식을 취해서 서큘레이션 레이트도 높이고, 그 다음에 또 서큘레이션 레이트를 높이는 또 방법으로 그 전체 차압이라고 되어 있는 연소의 도체 인벤토리량을 초기보다 많이 이렇게 축을 높여서 운전을 해서 전체적으로 순환량을 좀 많게 해서 열쪽으로 좀 안정화된 시스템을 쓰고 그런 그 운전 모드를 채택을 해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상에서는 그래서 많이 이렇게 개선이 돼서 아주 안정화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그래서 큰 무리는 없이 문제가 일어나면은 대략 그때 뭐 꺼내고 드레인에서 빼내고 이런 문제 이외에는 뭐 나타난 게 없었고요. 그 후에는 저희가 이제 장기적으로 또 이제 고쳐야 되는 튜브 마모, 여러 회사에 나타나는 튜브 마모에 대해서 동해하고 똑같이 조사를 해봤는데, 동해화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다른 그 보일러 같은 다른 그 유연탄 그 순환정축 보일러 보면 여기 튜브가 있고, 그다음에 베드층이 있는 요 면이 이제 경계면이 되고, 요 아래 이제 내화재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이게 수직 부분은 전부 이렇게 구성이 된 데 비해서 동해화력은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안으로 움푹 들어갔다가 이렇게 탭퍼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요 부분에 많은 마모가 생기는데 비해서 동해화력은 그냥 별 무리 없이 많이 진행되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는 그 마모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사하려고 아까 보여드린 그 폴드베드에서 마모 시편을 쭉 달아갖고 운전을 해서 이 마모 시편의 마모율을 조사해서 운전 경향에 따른 마모 그 형태를 좀 조사를 했었습니다. 대략 솔리드 홀더 자체가 사실 마모하고 뭐 비례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서 대략 이런 결과 솔리드 홀더에 비례하는 마모율, 그 다음에 빈벤트에도 비례하는 마모율을 나타내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정 입구 쪽에는 동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클론이 이제 3개가 있기 때문에 사이드하고 센터하고 봤을 때 이제 센터 쪽의 마모가, 천정 마모가 좀 심화되는 거예요. 요건 이제 고체 순환량이 1.5배 정도가 센터 쪽이 더 높은 걸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마모량은 1.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 상황을 보면은 동해화력은 그 이후에 이제 유형분이 플라이 애쉬 쪽에 한 18% 많게 나오고 20%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운전은 제대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효율면에서 많이 이렇게 따라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백패스나 그 보일러, 그러니까 순환의 사이클론을 지나서 그 보일러 전열관들이 쭉 들어있는 그 부분에서 일부 그 회제가 떨어지는데, 이 회제를 이런 그 회제 시스템 포집을 해서 이걸 다시 연소론으로 순환시키는 그 리인젝션 시스템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EP 쪽에서 그 전기 집진기 뭐 1단부터 6단까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단만 선택을 해서 그 한 단에 있는 회제를 또 전부 다 컴버스로 리인젝션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애쉬 리인젝션 요 컴버스로 들여보내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이제 현재 가장 큰 이슈로 지금 나오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영향을 많이 줄 거냐 안 줄 거냐는 논란의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또 하나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FBAC, 여기 이제 위쪽에 FBAC 회제 측이죠. 유동층 회제 그 냉각기인데, 요 플루이다이징 에어가 들어간 라인이 보면은 하나, 둘, 셋 해서 굉장히 많게 각 헤더별로 유량 조절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 유량 조절을 하더라도 요 아까 그 국내 유연탄 특성상 큰 입자들이 가운데 가라앉고, 그래서 이쪽에 유동하고 불균일이 일어나는 현상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절히 최적화시키거나 자동으로 어떻게 적당한 그 유동 그 최적화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보완하는 게 현재 동해안 그 국내 비핵화 순환 용층에서 가장 큰 문제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앞서 말씀드린 회제 리인젝션 시스템을 달았을 경우에 저희가 대략 메스바란스만 잡아서 계산을 해보니까 전부 다 회제 리인젝션이 일어난 걸 전부 다 컨버전이 된다고 보더라도 보면은 약 한 1.9%의 연소 효율 상승을 나타내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이 회제 리인젝션 시스템을 달아놓고 그 이전이랑 그 이후의 성능 검사를 저희 연구원에서 해보니까 이 1.9%보다 많은 포션의 보일러 에피션시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지금 좀 데이터베이스 좀 정립을 해서 지금 계속 고쳐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1.9%의 연소 효율 상승을 갖는 데 비해서 운전 안정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회제 리인젝션을 시키면 베드 내에 예전에 렌스 바나를 집어넣었던 구멍에다가 에어하고 같이 컴프레서하고 같이 불었는데 그게 횡방향 쪽의 믹싱을 증가시켜서 그 보일러에 있는 온도 편차를 19m나 되는 보일러인데 이제 온도 편차가 좌우 좀 심하겠죠. 그래서 그 온도 편차를 없애주는 역할을 이쪽에서 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그 서프레션 레이트의 그 상호차도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또 소스를 제공하는 걸로 현재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화력의 현 그 운전 데이터들을 보면은 뭐 작년 말거긴 하지만 대략 FBA 사이클론 쪽의 온도도 예전에는 1100도만 이렇게 넘어갔던 게 대략 940도. 사이클론 아웃렛이네요. 아웃렛 쪽의 온도가 아직도 상당히 기준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포트 쪽의 온도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낮았는데 아직도 상당히 높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버니스 쪽의 온도는 대략 이 정도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토탈 인벤토리를 의미하는 오버는 예전에는 한 1500 이하에서 운전해가 지금 1500에서 1600 사이로 운전을 하고 그래서 어퍼델 같은 경우 처음 제재했던 한 170에서 100에 육박하는 그런 값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면서 운전상으로는 온도가 다소 높기는 하지만 이 높은 걸로 인해서 사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면을 나타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운전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보면 제가 그래서 결론을 안 썼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쭉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이러한 면들은 향후에도 좀 고려를 디자인할 때 고려를 해서 하면 좀 더 유연한 연수에 있어서 접근하는 게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 현재 이제 문제가 되는 게 FA 공기 라인의 교량의 그 개별적 컨트롤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6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크게 고칠 수는 없겠지만 요거를 좀 이렇게 완만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라든지 클린커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뭐 캐셔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컨시더레이션이 있으면은 향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운전상에서 현재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제가 이 PC에는 썼는데 여기 CP에는 보니까 날라갔더라고요. 결론은 동해화력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에서는 운전이 굉장히 안정화되었고 일반 그 미분태 화력에 비해서 토탈 효율이 한 4에서 5% 정도 높은 연소율을 나타내고 있고 또 국내판을 사용하는 미분태 화력들도 있거든요. 영동이라든지 서천이나 그런 데는 항상 무연판만 이렇게 뿌려갖고 불을 못 붙이고 일종의 뭐 경유나 중유나 벙커식 보조연료를 떼워야지만 연소를 시키는데 이 유통증은 그런 보조연료의 도움 없이 순수한 무연판의 연소를 이룰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발전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씩 문제가 되는 것은 향후에 계속 업그레이드나 하면 고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